비참함과 욕망이 뒤섞인 금능의 어두운 골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산파 노파조차 그 영험함에 두려움을 느낄 만큼 척화린의 탄생은 남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천유 작가님의 악마전기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총 7권 분량의 저는 완결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을 땐 색다른 느낌이 들어서 보게 된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문파 멸문은 기본에다 친구, 은인도 죽이고 연인까지 버리는 소설 제목대로 악마 같은 주인공입니다. 척화린은 사람을 안 믿고 이용 가치로만 봅니다. 중간에 개과천선하는 모습도 없고 끝까지 나쁜 놈으로 밀고 나가는 게 좋았던 부분입니다. 웬만한 소설, 악 성향 주인공들을 발 아래 두는 독특한 인물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어린 악마 척화린의 냉혹한 성장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금능의 빈민가 어둡고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뒷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기녀 출신의 야홍은 비참한 환경 속에서 한 아이 척화린을 출산합니다. 산파 노파의 도움을 받아 태어난 척화린은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고 노파를 똑바로 응시하는 등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영험함을 보입니다. 노파는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기기에 두려움을 느껴 죽이려 하지만 곧 이 아이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죽이려던 마음을 거둡니다. 야홍은 몸을 팔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지만 척화린만은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척화린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고 능력을 지닌 채 자궁에서 나온 감각과 노파에게 맞은 기억까지 모두 또렷이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의 학습 속도는 남달라 말문이 트이기도 전에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세상과 사람들의 이면에 대해 호기심을 품으며 성장합니다. 척화린의 지적 호기심은 곤충, 쥐, 고양이 같은 생명체의 해체와 관찰로 이어집니다. 그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생명체의 구조와 원리를 집요하게 탐구하며 기억력과 이해력 그리고 내면의 암흑성을 드러냅니다. 야홍이 일을 나가는 밤이면 척화린은 창녀 출신의 데모에게 맡겨집니다. 데모는 빈민가에서 살아남은 최고령 창녀로 척화린의 특별함을 예감하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척화린이 5살이 되었을 때 데모와 함께 10년 만에 열리는 금능 사대문파 비무대회를 구경하게 됩니다. 무림 고수들이 펼치는 신묘한 무공과 전투는 어린 척화린에게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는 눈에 담긴 모든 움직임과 초식, 내공의 흐름까지 빠짐없이 관찰하며 인간의 몸과 무공의 원리에 대해 더 깊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비무대회가 끝난 뒤 도가 고수채 놓이는 척화린의 남다른 사기를 눈치채고 진맥을 통해 그에게 대정원양공이라는 동자공 무공서와 내공 운용법을 전수합니다. 척화린은 곧바로 기운의 흐름과 진기의 원리를 터득하고 내공 수련을 시작합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기억과 이해, 학습 능력이 완성된 척화린은 대정원양공의 핵심을 빠르게 체득하며 비무대회에서 본 무공과 전투 장면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척화린의 비범함을 옆에서 지켜보는 데모는 그의 운명이 평범하지 않을 것을 예감합니다. 데모는 그날 밤 붉은 피의 봉황이 꿈에 등장하고 세상에 새로이 등장한 악마의 아이 척화린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부염노의 음습한 겨울밤 척화린과 데모가 비무대회에서 돌아온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척화린은 내공 수련에 몰두하며 성장하고 데모는 노쇠와 병마에 점점 시달립니다. 데모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마지막으로 척화린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찾기 위해 밤거리에 나섭니다. 하지만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불황자에게 무참히 습격당해 생을 마감합니다. 데모의 마지막 바람인 행복해라는 말은 끝내 척화린에게 전해지지 못합니다. 한편 척화린은 집에서 고양이와 놀다 본능적인 신체 능력과 무공의 진보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바닥에 쓰러진 데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담담하게 그녀의 눈을 감겨주고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척화린은 빈민가 부염로 거리에서 죽음이 일상임을 이미 체득했기에 데모의 죽음조차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옵니다. 척화린의 어머니 야홍은 손님인 생마 추민영에게 음기를 흡수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추민영은 음시 흡착공과 세콘조로 야홍의 생명을 흡수하는데 이때 척화린이 현장에 들이닥칩니다. 척화린은 순간적으로 무림대회에서 본 발차기와 자신의 소도를 이용해 추민영에게 돌진합니다. 치열한 난전 속에서 그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예리함과 잔혹함으로 추민영을 공격합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소도는 추민영의 옆구리를 꿰뚫고 연속되는 발차기와 초식으로 상대의 팔꿈치를 분쇄합니다. 척화린의 공격은 쉴 틈 없이 이어지고 결국 추민영의 천주열에 소도가 박히며 그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어머니와 데모를 모두 잃은 밤 척화린은 생애 첫 살인을 치르고도 일말의 연민이나 슬픔 없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차갑게 식은 어머니의 몸 더 이상 따스함이 남아있지 않은 손길 앞에서 척화린은 모든 감정을 삼킨 채 고요히 밤을 지킵니다. 척화린은 추민영의 시신에서 무공서 우문록을 얻어 그 안에 기록된 사악한 무공을 탐독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척화린은 데모의 집에 불을 질러 일종의 장례를 치르고 데모를 죽인 불황자 또한 병에 걸려 죽도록 만듭니다. 거리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밤새 추민영의 시신을 해부하며 인체 구조와 무공의 원리를 탐구한 끝에 척화린은 세콘조의 공력을 몸에 융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는 점점 인간성에서 멀어져가며 단 하나의 목표, 강해진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척화린은 세콘조를 빠르게 연마하기 위해 살아있는 생명의 뇌를 필요로 하게 되고 부염로에서 버려진 아기들을 살해하며 공력을 쌓아갑니다. 점차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게 된 그는 영아살인을 반복하며 내면의 어둠이 더욱 깊어짐을 깨닫습니다.
오직 힘을 얻기 위한 집념으로 자신의 인간성마저 내던지고 밤에는 영아를 죽이고 낮에는 거지 무리에 섞여 살아가며 강호의 정보와 무공을 수집합니다. 거지 생활을 통해 개방이라는 정보 조직의 내막과 무림의 판도, 다양한 무공의 흐름을 몸소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거지 패거리 사이의 규율과 감시의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언젠가 이 생활을 벗어나리라 다짐합니다. 밤마다 부염로에서 무공을 연마하고 낮에는 소매치기와 국어를 반복하며 살아가던 적화리는 어느덧 세콘조 삼성 대정원 양공의 경지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나 소매치기만으로는 더 이상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금능 사대문파의 무공을 배우기 위해 태청문에 입문합니다. 쇠락한 작은 문파 태청문에서 척화리는 마보와 권법, 내공신법의 기초를 닦으며 진정한 수련의 의미와 무공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낮에는 태청문에서 몸을 단련하고 밤에는 여전히 음원공을 연마하며 내공수련과 심결의 깊이를 탐구합니다. 공력이 세콘조와 대정원 양공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로 인해 더욱 빠른 성장을 이룹니다. 점점 더 높은 무공의 경지와 강호의 구조, 인간 내면의 진실에 다가서며 척화리는 무공의 한계를 뛰어넘을 길을 모색합니다. 더 큰 지식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강자의 길을 찾기 위해 그는 이제 초일국이라는 새 이름으로 금능 만학서점에 드나들며 또 한 번의 변신을 준비합니다. 이제 척화리는 모든 가족과 연을 끊고 어둠 속에서 진정한 혼자가 됩니다. 무림을 향해 악마의 아이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것이 악마 전기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